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목할 뉴스 뭐부터 갈까요? 키맨 김웅이 답할 잘해. 예, 오늘 기자회견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권 화두인데요. 여의도에서 누굴 만나도 이 얘기 제일 먼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여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요청했다는 게 탐사보도 매체 뉴스버스의 보도였거든요. 네. 근데 사실 여기서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전달자, 어떤 통로에 불과했을 뿐이지 기사의 원래 포인트는 손준성 검사였어요. 네네. 윤석열 최측근이 고발을 사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는데, 근데 이제 손 검사랑 윤 전 총장이 각각 연루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제 김웅 의원이 이제 키맨 열쇠로 남은 겁니다. 근데 이제 김웅 의원이 이제 자꾸 말이 바뀌어요. 기억이 불분명하다라는 게 지금 요 얘기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문건, 즉 고발장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네. 어제 저희 CBS와의 통화에서는 좀 달라졌습니다. 손준성 검사한테 받아서 전달했던 것 같다 이렇게 시인을 했거든요. 또 다른 거 몰라도 최강욱 의원 고발장 한 건은 본인이 썼다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고발장이 아니라 당 관계자한테 문제를 그냥 설명했던 거다라고 초안, 했습니다. A4 용지에다가 손으로 쓴 초안 얘기한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예. 제보자가 누군지도 살짝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의혹에 관해서 잠시 후 오전 9시 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네.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김웅 의원 기자회견을 자처를 했네요. 일단 김웅 의원이 말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왜 바뀌었을까라는 거를 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처음에 지방에서 행사 있다가 올라오면서 전화 받았다라고 하고 뉴스버스 측으로부터 예. 그러면서 당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정말 잘 기억도 안 났을 뿐더러 당황을 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법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게 나중에 증거로 활용되거나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인 모호성을 취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정치적 입장 기자회견 한다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이제 이게 정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뭐 가보면 알겠지만은 지금까지 말을 한 것들을 보면은 제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신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특정 캠프에 있다. 그리고 굉장히 불신했던 사람이다. 제보자는 업무상으로 알게 된 사람이고 과거 조작 경험이 많아서 인연을 끊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은 어쨌든 정말 뭐 소위 말해서 빼박이라서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인정을 하고 대신에 제보자의 이 신빙성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제보자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됐다는 게 김웅 의원인데 그럼 사실 실명을 얘기하고 정말로 생각하듯이 이렇게 조작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막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좀 시원하겠는데, 제보자가 어제 대검에 공익신고자로서 신분을 좀 전환해달라 요청을 했고 이게 바로 받아들여졌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누군가 그리고 혹은 이제 김웅 의원 같은 경우가 제보자가 누군지 그걸 본인의 이름으로 발설하게 되면 네. 이게 뭐 5천만 원 이하의 뭐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어떤 징역형까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제보자를 직접 검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실명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보자가 물타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물타기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이 기사의 시작은 제보자의 증언이 혹은 증거가 사실이다라는 걸 근거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가 김웅 의원 말처럼 조작 경험이 많은 사람, 그거 증거 조작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전체가 다 흔들어지는 거예요. 전제가 흔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예 제보는 언급도 맙시다. 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 김웅 의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뉴스버스가 답을 하면 돼요. 이런 부분 다 확인을 했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확인을 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제보자가 지금 그 김웅 의원의 그 텔레그램을 김웅 의원과 주고받은 당사자인지 네. 아니면 그 당사자가 당사자랑 연결된 다른 사람인지는 아직 확인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어쨌든 이 제보자가 이 사건에 연관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취재가 집중되는 것도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제보자로 지목된 사람과 직접 통화를 하기도 하고 또 아니라는 얘기도 듣고 그렇게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한데 근데 조금 우려되는 대목도 있어요. 네. 사실
이 사건의 어떤 본질에 조금 그 본질이 흐려질 우려가 있지 않을까. 제보자가 누군지 그 제보자의 어떤 정치적인 속셈이 뭔지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 네. 애초에 이 사건을 보도했던 이 검찰이 고발장을 정당에다 보내서 그리고 다시 받아서 수사하는 게 옳은가 그게 사실인가 이런 어떤 본질적인 의문들을 풀어가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증거들 제보자가 보내온 것들이 그것이 조작이 안 됐다라는 부분만 확실히 하면 되는 거죠. 예. 예, 그것만 확실히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말씀이고 그 잠시 후에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 이 탐사 시리즈를 취재해서 보도한 전혁수 기자 인터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전혁수 기자가 보도한 후에 관계자들로부터 나온 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의문들 제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장제원 의원이 취사 선택해서 보도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했었고 또 김웅 의원이 지금 제기한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전혁수 기자의 답변을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이실 말씀 있어요?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있습니까? 김웅 의원 오늘 기자회견하면 만약 두 분이 그 자리에 앉는다면 꼭 물어보고 싶은 거 뭐예요? 그 손준성이 맞느냐 명확하게 해달라라고 저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전달한 한 거는 다 인정이 됐고 손준성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입장을 밝혔다. 그게 계속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연관이 됐는지는 사실은 이거는 의혹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 단계에서 김웅 의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손준성이 맞는지 여부만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따 기자회견이 열릴 때 그 자리에 아마 있을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국회를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뭐 생각하고 계시겠네요? 뭐 나온 그 이따가 해명하는 걸 좀 들어보고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의문이 드는 건 지금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 그거를 이제 본인이 아까 당 관계자한테 그냥 손으로 써서 줬다라고 했는데 그런 개념인 건지 아니면 어떤 고발장 초안을 어떤 구체적으로 이제 컴퓨터로 작성해서 넘긴 건지 뭐 그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8월에 국민의힘이 최강욱 의원 고발한 고발장 작년에 그건 지금 팩트잖아요. 이 8월 고발장과 이 보도에 등장하는 4월 고발장이 거의 일치한다는 건데 혹시 김웅 의원님 그 초안 작성했다라고 맨 처음 통화에서 얘기했던 거 그게 8월 고발장 아니에요? 이걸 묻고 싶다는 거죠? 예, 그 처음 이제 뉴스버스랑 통화했을 때는 본인이 술에 취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 다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말이 살짝씩 좀 다르거든요.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따 9시 반입니다. 기자회견 여러분 보시고요. 김광일 기자 거기 등장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로 갑니다. 꿈만 같은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얘기인가요? 예. 위드 코로나 즉 이제 코로나를 완전히 물리칠 수 없다면 불가피하지만 공존을 모색하자라는 건데요. 네. 우리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제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 어떤 그 밑그림이 좀 소개가 됐어요. 예. 10월 말부터는 적용이 되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가 고령자 90%, 성인 80% 접종 2주가 지난 시점으로 이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야외 마스크 제한이 제일 먼저 좀 풀릴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다중 이용 시설 제한이 하나씩 좀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최대한 마지막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백신 미접종자나 돌파 감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요. 자,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체포까지 할 줄이야. 누구 얘기입니까? 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제죠. 예. 일단 전직 국회의원이죠.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 전 MBC 기자 그리고 연예기자 출신 김용호 씨 이렇게 세 명인데요. 네. 강용석, 김세희 이 두 사람은 어제 10시간 동안 집에서 문 잠그고 버텼지만 결국 경찰이 잠금 장치를 강제로 개방하면서 각각 체포가 됐습니다. 지금 그 영상이 준비가 돼 있나 모르겠네요.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은 체포 장면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김세희 기자가 직접 촬영을 한 그 영상입니다. 집 안에서 찍은 영상인데 저녁까지 계속 버티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경찰들이 이런 식으로 문을 다 부셨습니다. 문을 다 부셨어요. 자, 이렇게 문을 문 다 좀 봐주세요. 지금 소방관님이 오셔서 문을 다 부셨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막지 마세요. 자, 문을 이렇게 다 부셨습니다. 문을. 예, 김세희 씨는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취재진 앞에 서갖고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제가 무슨 살인 강간범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네. 이들의 혐의는 뭐죠?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 이제 10여 건의 사건이 지금 경찰에 접수된 상태인데요. 그 중에는 이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이인영 장관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 사건 조사하려고 10차례 넘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거듭 불응하면서 결국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합니다. 근데 김준일 기자 10건이나 넘게 일단 접수가 됐고 그래서 10번이나 넘게 불렀는데 계속 안 나왔다. 그러면 그게 구독자 100만 아니라 300만, 뭐 400만 아니 뭐 어느 유명인 어느 권력자라도 그때는 체포영장 발부해서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렇게 중계까지 했거든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탄압받고 있다. 이런 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본인들은 뭐 조국 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 10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대해서 성폭행 네. 의혹을 제기했지만은 그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김 의원이 이를테면은 강남서에 고소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고 뭐 연예인도 있고 막 이런 네. 식으로 막 고소고발이 막 있거든요. 박수홍 씨, 김건모 씨 다 했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경찰에 조사 나오라고 하는데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10차례 그렇게 했으면은 영장 받아서 이제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들은 이제 보수의 낙곰수 이런 포지셔닝으로 좀 가져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낙곰수도 문제가 많았지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좀 더 거기는 좀 이 권력자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라면 여기에는 무차별적으로 사생활을 다 캐면서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유튜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형 선고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생강 모듬찌개, 팩맨 TV 이런 데서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6개월씩 네. 받았거든요. 네, 징역 받아서 지금 감옥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법원에서도 강력하게 좀 제재를 하고 있고 사법기관도 조금 이거들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이제 유튜브에서 그냥 아무 말이나 방송 아니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말아라라는 강력한 제스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제 김세희 기자가 제가 무슨 뭐 살인 강간범도 아니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아까 김준일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저급한 음모론을 계속 제기하면서 어떤 시청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또 어떤 그 폐륜적인 조롱을 이어가면서 그 어떤 희생자나 이런 분들을 그들의 상처를 좀 후벼 팠던 책임이 있거든요. 그 책임은 결코 살인 강간범들에게 어떤 그들의 죄질에 가볍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떳떳하다면은 나가서 조사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체포하는 것 자체가 유죄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출석하라 그러면 출석해서 조사 받으면 체포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